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용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분노의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일본의 독단적 해양 방출을 삼가고 과학적이고 안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두고 어찌 이렇게 다르게 대응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외교수장인 왕이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한 자리에서 일본의 방출 계획은 해양 환경과 인간의 생활 및 건강에 안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원전 사고로 발생하는 핵 오염 폐수의 성질은 정상 가동 원전에서 나오는 폐수와는 완전히 다르다. 원전 사고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합의된 기준도 없다. 일본은 모든 당사자의 정당한 우려와 전문가들의 다른 의견들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웃 국가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핵 오염 폐수를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들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일본 외무상 하야시는 알프스의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중국의 과학적 관점에서 대응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 뒤에 과학적 관점에서 의사소통할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를 다시 전달했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과학적 데이터도 없는 것들이 무슨 과학적 관점을 자꾸 주장할까 싶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강행 방침에 대해서 중국은 연일 비판 수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 이후 자국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한 7,300억 원의 기금 조성에 날을 세웠습니다. 왕 대변인은 핵 오염수 방출이 정말로 무해하다면 왜 후쿠시마 어업에 영향을 줄 거라 여기는 것인가?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면 왜 일본 정부는 보상을 통해 국민을 달래려고 하는가? 유일한 논리적 답변은 정말로 해양 방출과 관련해 매우 잘못된 뭔가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국민과 환태평양 지역 주민 중 약 40%가 일본의 해양 방류 계획 밀어붙이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과 한국, 러시아, 태평양 도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국민들이 포함이 된다.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대에 무관심하게 행동을 해왔다. 일본이 보상을 활용해서 국내적으로 침묵을 사고 인근국 및 태평양 도서국 주민의 안전과 안녕을 무시하는 것은 오직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반대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중국과 다른 국가들은 저렇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가장 인접국이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대한민국 친일파 세력들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앞장서서 안전하다고 홍보 활동을 벌이며 먹방, 쇼 같은 디랄들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불매운동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이 폭우 속에서도 아사히 맥주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지난 일본의 경제 침략 때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들을 다 치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곳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일본 제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왕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중 양측이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상호 융합성, 인문 측면 상호 연결의 장점을 발휘해야 한다. 간섭을 배제하고 화목하게 서로 잘 지내며 각급 교류를 재개하는 한편 호혜적 협력을 확고히 추진을 해야 한다. 대만 문제는 중국 측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며 중한 관계의 정적 기초 및 기본 신의와 관련된 일이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왕위의 간섭 배제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윤석열에게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라고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서로 잘 지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이 알아들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김건희 명품 쇼핑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러나 다루지 않는 언론사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화장지로도 쓸 수 없다는 바로 그 언론사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명품 쇼핑에 대한 재차 해명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던 대통령실이 결국엔 해명을 내놨는데, 역시나 이 내놓은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죠. 대통령실은 김건희가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한 것은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처음부터 옷가게에 들어갈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게 직원의 호객으로 인해서 들어갔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해당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밝힐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호객 행위를 당해 구경만 했다? 이것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김건희가 쇼핑할 의사가 없었는데 상인의 호객행위 때문에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는 말이냐, 영부인이 상인 호객행위에 무려 5개나 되는 매장에 끌려다녔단 말이냐, 영부인이 호객을 당할 동안 경호원들은 뭘 했는지 대통령실 경호가 그렇게 허술하냐, 상인이 10여 명의 경호원을 뚫고 영부인에게 호객했다니 그걸 해명이라고 하냐, 말이 되는 변명해라. 이런 터무니없는 변명이 김건희의 명품 쇼핑에 화가 난 국민의 짜증 지수만 더 올려주고 있다. 김건희의 명품 쇼핑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꼬집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더니 고작 대가리 굴려서 내놓은 해명이 호객 행위를 당했답니다. 이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 때문에 M1 경호원들만 다 잘리게 생겼습니다. 16명씩이나 갔는데 호객행위 당했으니 임무수행을 제대로 못한 그 처벌 당해야지요. 가뜩이나 호우로 인해서 전국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경제적 피해가 심해 국민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다가 실업급여 받아서 샤넬백 산다며 실업급여 없애거나 또는 삭감한다고 해서 염장을 질러놓더니 지는 정상회에 가서 명품 쇼핑이나 하고 다니고 있으니 이 국민들이 열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호객행위 당해서 5군데 매장이나 방문을 했다는데 거기 매장은 무슨 수산시장처럼 다닥다닥 다 붙어있나 보죠? 황교익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자주 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외교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외교 전문가는 김건희의 이익을 몰랐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꼼수가 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지들 마음대로 사용을 해놓고 이렇다 할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있는 자료를 은폐했든 아니면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했든 둘 다 수사 대상이다. 무단 폐기가 언제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조직적 은폐 과정은 없었는지 낱낱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슈 만들어야죠. 그런데 수사 대상은 맞는데 이걸 누가 수사할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민주당이 윤석열의 검찰 특활비를 겨눴다는 것은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싸워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차기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를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현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와 있습니다. 15만 명을 채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당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만여 명의 당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이라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